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은퇴자 취업 도움 강의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어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관리. 그래서 처음 경험자하고 중장년층 또는 은퇴자 취업 도움 강의를 몇 번에 걸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라고 듣는 분도 1시간, 2시간 가지고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더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더 말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해드릴 텐데, 저도 마찬가지 전기기사를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88년도에 취득했으니까 지금 한 36년 넘었죠. 그래서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어디 학과를 나왔습니까? 상고를 나왔고 전문학교 전기과를 다니긴 다녔는데 전기를 해본 적이 없어. 군대에서 해병대에서 뭘 했냐, 통신병 하면서 벤치하고 닛바 이런 거 하고 와이어선 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임에서 하나 둘 삼 넷 오 육 칠 팔 구 공 화학 87 1 2 3 들어라 하면서 무전 치는 거, 이런 거를 해봤지만 실무에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어떤 은퇴자다 뭐다 해서 나왔어요. 자, 정년돼서 이제 지금 연금 받거나 아니면 모은 돈 가지고 먹고 살려고 다 준비해서 나왔는데, 하루 이틀 놀아보니까 이거 마누라가 구박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 형님들이 그래요. 우리 큰형님이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우리 큰형님이 54년생이에요. 지금 초등학교에 아침에 3시간, 7시부터 10시까지 3만원 받고 하는 그거, 뭐냐면 학교 지킴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7시부터 하라고 하면 6시 반이면 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직장이 필요하더라고. 우리 형님도 어디 나오셨냐면, 발전소, 한전기공인가요? 거기에 부장 출신인데, 잘 나갔죠. 잘 나갔어. 그래서 은퇴하니까, 제가 다른데 오피스텔 있고 할 때는 형님을 제 밑에 채용했어요. 제 큰형님을 제 밑에 직원으로 채용해서 제가 써줬습니다. 사기업이니까 가능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나와버리니까 또 다 잘렸어. 잘려가지고 이제 지금은 고군분투 혼자 직장을 찾고 계시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야, 내가 전기기사를 갔든 뭘 갔든, 실무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나 자격증이 없어. 야, 이거 취업할 수 있는지도 몰라. 양 선생 보니까 할 수 있다는데, 의지로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이 있으면 가서 할 수 있는지, 그조차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공이 전기니까 전기든 보일러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기기사들도 지금 기사 딴 분도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 없으면, 이거 공장을 갈까, 공사업체를 갈까, 시설관리 갈까, 젊으신 분들은 공무원으로 준비할까, 뭐 할까 막 고민하지만 잘 나가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또 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직원도 지금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50대 넘은 전기기사가 있어요. 작년에 기사, 옛날에는 1급, 2급이라 그랬는데 기사를 취득했어. 지금 공채로 들어와 있어요. 제 밑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전기 못 만진다 그래. 야, 이거 만질 수 있어. 못 만진다 그래요. 전기기사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벤치에서 살아있는 전기 한번 해봐라면 발발발발 떨어버려요. 고민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만큼 배우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기사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접고, 자, 은퇴자들 분께서 시설관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자격증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격증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있으면 좋지. 있으면 이력서에도 포장하고. 그렇지만 자격증이라는 게 실무에 오면 어디 명찰 달듯 자격증을 달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책상 서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책상 서랍에 한 10개 있어요. 10개. 취업할 때 좀 도움 받죠. 자격증 있습니까? 하면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실무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한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분이 있잖아요.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있는 분들은 알아서 찾아가죠. 알아서 찾아가. 그래서 내가 어떤 건물에 취업을 해서, 건물이든 공장이든 마찬가지, 우리가 근무하는 곳은 건물이 층수가 10층이다, 어떤 높거나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1층에서 1F에서 지하에
소속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또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돼. 지하에서 형광등이 항상 켜져 있는데 지금은 LED 등이 켜져 있겠죠. 그러면 그 켜진 불빛 아래서 24시간 365일을 버틸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제 제 사무실은 3층이라서 이렇게 그 창밖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시원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저도 이제 거의 정년 집에 갈 때 다 되니까 이런 사무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이런 데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그 시설관리에 가서 전기든 기계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규모가 작다.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같은 거, 아파트, 어떤 작은 규모의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면 한 15명 이내라고 보면 돼요. 15명 이내, 시설관리 15명이면 많은 겁니다. 그 이내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소장도 있고 책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주간 근무조들이, 제가 주간 근무를 설 수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주간 근무조들이 이게 책임급이잖아요. 책임급이고, 이제 기술자급이고, 야간 교대직을 하든가 아니면 보조를 하든가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업무를 배우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뭐 할 줄 몰라도 돼요. 뭘 할까. 그런데 할 줄 알면 좋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할 줄 알면 좋으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싶잖아. 양 선생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갑갑하잖아요. 갑갑해.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해. 시설 관리를 이렇게 작은 규모는요. 전기 기계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시설 관리에서 하는 일은 뭐냐? 건물에서 업무를 하는 거는 전기를 봐요. 전기 업무도 보고 기계를 우리가 설비라고도 합니다. 설비 업무도 보고, 그 다음 조경 있는 데는 조경 잡초도 좀 뽑고, 그 다음에 주차가 있는 곳은 주차 시스템, 지하 주차장이든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이든 이런 걸 해요. 요 주차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한 청소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시설에서 다 하는 겁니다. 청소가 전문인 부분은 여사님들이 요즘 여사님이라 그래. 카트 끌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건 전문적인 부분. 남자들이 낙엽 쓸고 기계 장비를 밀고 하는 거 이건 전문적인 청소 부분.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경비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미화 경비를 몰라서 안 다루는 게 아니고 시설도 지금 벅차다 이거지. 그것까지 지금 다뤄줄 지금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다룰 겁니다. 다루기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게 시설 관리라. 그러면 보조가 하는데 우리가 전기에 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압 수전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시 설비가 있어. 감시 설비가 있고, 그 다음 저압 설비가 있어. 저압 설비는 우리가 콘센트 조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시 설비는 전력 그래프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특고압 수전 설비는 여러분들 보조들은 해당이 안 돼. 정전 났습니다 하면 정전 났은 거 보고해주고, 아니면 책임자가 요 수전 설비를 어떻게 만져보세요. 요것만 꼭 해주세요. 요 스위치만 올려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서 들어가면 다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지. 그 다음 기계설비도 가면은 여러 가지 보일러도 있고 내원수기도 있고 그건 큰 현장 그런 데 있는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히트펌프 장비, 이들아 네이버 카페 가면 히트펌프가 어떤 거라고 설명도 하고 영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같은 데는 그런 장비 여러 가지 그런 제가 또 찍어서 올릴 건데 세대 점검 가서 이런 걸 어떻게 점검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가르쳐줘. 지금은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현장 가시면 이 부분들을 근무를 어떻게 해서요.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이틀 워밍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팔푼이가 아닌 이상 알아들어.
팔푼이가 아닌 이상 알아들어. 손발이 멀쩡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 배우는 거죠. 그럼 뭐 조경은 뭐 그렇다고. 주차는 어떤 게 있냐면 기계식 주차 설비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 설비 많이 봤죠. 쫙 주차 타워로 있는 거, 그 다음에 끌고 들어가서 칸마다 다 넣고 끄집어오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기계식 주차 설비는요, 만약에 갔을 때 이거는 선임도 합니다. 선임도 해야 돼요. 그럼 기계식 주차 설비 교육 받아서 선임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주차 설비 있으면 혹시 교육 받아 주세요. 그러면 선임 교육 받아서 선임하시면 돼요. 그거 필요하거든요. 거기 근무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기계식 주차 설비는 안전관리자 선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설관리에 와서 근무를 하시려고 하면 하나의 마음은 어떤 두려움에 떨면 안 돼요. 뭘 해주세요. 선임 좀 해주세요. 그건 못하고 했을 때는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업무든 뭐든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뭐 사고 나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 날 확률이 보험하고 같습니다. 사고 나면 사고 나는 거지. 그러니까 보조로 있잖아요. 사고에 책임이 없습니다.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보면 돼요. 내가 시킨 대로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잘 하는데 뭐 음주해가지고 자빠져 자고 이거는 시킨 대로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 업무는 제가 두루뭉실하게 설명했지만 모두 와서 배우면 되는데 사전에 배워야 될 거 있어. 사전 취업 전에 내가 좀 익혀줘야 될 게. 컴퓨터 해야죠. 사전에 뭘 해야 된다고? 비전공자들은 컴퓨터. 요즘은 컴퓨터를 못하면 아예 안 됩니다. 취업 안 돼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 없는 데도 있잖아요. 시설 관리는 컴퓨터 없는 데가 요즘 없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는 왜 필요하면 감시, 제어, 즉 설비든 뭐든 이제 우리가 보일러를 켜든 뭘 켜든요. 환풍기를 켜든 뭐 급배기 팬을 켜든 지금은 현장 가서 이렇게 키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명령을 줘서 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명령을 줘요. 컴퓨터로 명령을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로 명령을 줍니까? 어떻게 줄까요?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보일러가 있다. 보일러를 이걸 가동을 하면 여기에 명령을 주는 것이 다 전기로 명령을 줘요. 전기로 명령을 주는데 어떤 이런 스위치를 붙여라. 스위치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전 220V 강전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220V 강전 명령을 주는 것을 다시 여기에 이제 여기는 자동 제어 쪽이에요. 자동 제어 쪽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ISS 판넬, DDC 판넬이라고 DDC 판넬이라 그래요. 인텔리전트 서브스테이션, 디지털 다이렉트 컨트롤러 두 가지를 씁니다. 여기는 220V 명령 전압을 디지털 신호 전압 아주 약전. 저도 이 전압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변환시켜서 어디로 가냐면 요 감시죠. 즉 여기서 컴퓨터 모니터로 가요. 모니터. 뭐 모니터로 직접 가는 건 아니죠. 여기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모니터에서 출력을 이렇게 스위치를 붙여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온, 오프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를 마우스로 톡 찍어주는 거예요. 마우스로 온을 찍어주고 오프를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을 찍으면 이게 탁 붙어. 신호가 여기서 DDC 신호로 해서 붙어. 그래서 보일러가 가동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일러 앞에 여기도 판넬이 있습니다. 여기도 판넬이 있어요. 이것만 꼭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현장에서 운전할 때는 이 판넬에서 직접 조작하면 되지만 우리가 현장에 안 가고 감시 혼자 근무하니까 감시 제어반에서 모든 걸 CCTV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 감시 제어반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냐? 마우스를 만질 줄 알아요. 마우스가 뭔지도 모르고 마우스로 해서 핸드폰으로 말이야 이 짓만 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이 유튜브 보고 뭐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을 할 줄, 그 클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집에서 뭐 그런 마우스로 보면 뭐 클릭할 게 있냐고 없잖아요. 마우스로 유튜브도 보고 뭣도 보고 마우스로 움직일 줄 알면 돼요. 자, 이 정도 기능. 그러면, 그러면 워드하고 엑셀 같은 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조로 들어갔을 때 내가 워드로 막 치고 엑셀 치고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타자는 칠 줄 알잖아요. 타자 칠 정도. 어떠한 서식에 어떠한 일지 서식이 책임자가 한글이나 엑셀로 이걸 만들어줘 버렸어. 그러면은 뭐 날짜 쓰는 게 있고 뭐 몇 자 적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서식은 띄워진단 말입니다. 띄워지니까 이 서식을 써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경비일지나 빼고는 이렇게 펜으로 써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일지를 출력해요. 출력하는 시스템으로 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하고 타자 칠 정도. 그러면 집에서 나는 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모르면서도 시설 관리 가고 싶어. 그러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 안 쓰죠. 타자 칠 줄 압니까? 마우스, 뭐 인터넷으로 혹시 뭐 좀 합니까? 컴퓨터로 인터넷 좀 봐요. 이렇게 하면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검색도 해야 되잖아. 근데 컴퓨터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갈 곳이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아예 그런 것도 없다. 컴퓨터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면 그건 못 오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배우는 건 하루 이틀이면 다 배우고 그 다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능력은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시설 관리에서 할 게 컴퓨터가 마우스만 주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찍어내는 걸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뭘 프로그램을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현장에 근무하시는 책임자들이 이미 그걸 다 인수인계 받아서 어느 정도 운영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24시간 근무를 못 하잖아. 그 다음에 책임자들이 항상 그 자리에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감시반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방세센터라 그런 곳에 사람을 딱 박아놓고 자, 감시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하세요. 시간 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스 적어놓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시설관리 업무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고 그 다음 그거 놔두고 따라오세요. 가서 이거 좀 잡으세요. 사다리 좀 잡아. 그러면 그 책임자가 해.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눈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경험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요. 시설관리에 근무할 때 할 줄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다 배워주니까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의지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할 줄 알아요?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일 해봤습니까? 안 해봤지만 여러분 안 해봤지만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거기 가면 가르쳐 주거든. 한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현장에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와봤어요? 안 와봤잖아요. 우리 현장에 와도 제가 오늘 다 우리 현장에 지금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경력이 어마어마한 직원도 매일 몰라가지고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책임자 하던 사람들은 오퍼레이터, 즉 운영 능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 관리를 포괄적인 운영 능력, 문서 능력부터 전체 갖고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되냐 그것은 아까 의지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 왔는데 벤치 하나 이거 해보세요 하면 그것도 달달 해버리고 이것도 달달 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뭐 마음만 의지가 있는 거 행동의 의지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의지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컴퓨터를 어느 정도는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거 따고 싶으면 왜 쓸모없는 자격증, 힘든 자격증, 기간이 오래되는 자격증은 따지 말라고 하느냐면 안 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들으셔야지. 따는데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일단은 쉬운 길부터 빨리빨리 이제 취업부터 하시라. 기사, 전기기사 만약에 내가 4년 해서 땄어요. 그전 경력이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경력도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따면 무제한 경력 해서 했지만 우리가 1000km 이하, 1500km 이하 건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바로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내가 60에서 해다가 65세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들어갈 곳도 적지만 내가 안전관리 책임자로 무제한 책임자로 근무하려고 하면 그런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려고 하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데라 TV 가면 저 능력을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 현재 지금 2024년 5월 30일 현재 61입니다. 61인 사람이 지금 막 사다리도 올라다니고 하는데 그만큼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사다리 올라가도 아니 1m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 36년 동안을 오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작업, 천정 작업하고 천정에 막 올라타 다니고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어서 즉 어떤 데가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도 내보내주고 뭐 어떤 막 가르쳐주고 뭐 무슨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는 시설에서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와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뭐 똑같은 거죠. 뭐 어떤 곳에 운전을 하잖아. 운전하는데 뭐 무슨 엔진부터 오만 기술을 다 거기에 경고등 다 익힙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보이는 브레이크, 악셀하고 브레이크, 핸들, 그 다음 뭐 라디오 몇 개 켜고 이 정도 수준이면 시설 관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참을성으로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에 가면 이런 건 그렇다 치고 전기 기계니 뭐니 막 하면 어떠한 상식을 좀 알아야 될까? 어떠한 상식을 좀 알아야 돼. 전기 상식을 알아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전기 상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전기 상식. 그 전기 상식에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기초적인 거. 기초도 아니지. 이건 회로도 아니고 기초도 아니고 완전 상식적인 거. 자, V는 IR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아닙니까? 이걸 한번 하면 전압은 볼트잖아요. 볼트의 단위는 볼테지 해가지고 V를 그냥 씁니다. 이 V 볼트라는 우리가 볼트 하잖아요. 전압 볼트는 이거 미국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 사람. 전압을 발명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전류는요 커런트입니다. 전류라는 영어의 약자는 이 커런트라는 건데 이게 캐퍼시던스 정전 용량 캐퍼시던스하고 부딪혀요. C가. 그래서 전류의 C를 약자를 못 쓰고 이니셜 우리 알파벳의 I를 하나 따옵니다. 따오는데 전류는 누가 발명했냐면 암페어라는 사람이 발명을 한 거예요. 암페어라는 사람이 발명을 해서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더 이상 깊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라 그러죠. 이거 오음이. 오옴. 이 오음은 뭐예요?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길게 막 표시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이렇게 가기가 힘들다 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호잖아요. 그러면 저항의 단위는 오음인데 오음은 독일 사람. 이렇게 요 부분을 하나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력 P는 파워는 VI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시설 관리에서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하나 알아두시는 게, 자, 파워는 VI인데 V의 단위는 볼트고 I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그 단위를 그대로 가져와요. VA를 그대로 파워를 VA로 그냥 갖고 오는데 이게 VA는 또 들어보긴 들어봤어. 근데 이것을 VA라는 것을 제가 한번 더 쓰겠습니다. VA인데 우리가 변압기 명판에 변압기 같은 건 용량이 커요. 300kVA라 그래. 근데 300을 K자를 빼버리면 30만 V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이제 0.001
마이너스 1000을 곱해가지고 K자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버리면 단위가 KV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를 한번 설명하면 전봇대에 이렇게 변압기가 붙어 있잖아요. 변압기에 붙으면 여기 100kVA라고 명판이 있습니다. 명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KVA로 표시하면 변압기 자체가 뭘 소비하는 게 아니고 얘는 뭘 하는 거예요? 저압에서 우리 어떤 가정집에 이렇게 있으면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급을 해주는 측이잖아. 공급을 해주는 거고 자기의 용량을 갖고 있잖아요.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KVA 단위를 우리가 용량성 그리고 공급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공급을 해주는 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건 단상을 부분인데 우리는 실무에서는 단상도 하지만 삼상전력을 다룹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삼상전력의 P는 루트 3이라는 게 하나 붙어요. 이 결과식을 도출하는 거는 선전류, 선전함, 상전류, 상전함 이리 해서 회로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안 하겠습니다. 결과식만 루트 3의 VI. 자, VI 이까지는 뭡니까? VI면 여기까지가 VA가 한 번 더 쓰면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KVA가 되죠. 그러면 이까지는 우리가 변압기 명판이라면 공급측이야. 공급측. 그럼 용량성이 되는 거, 용량성. 그래서 여러분들 용접기든 아답터든 보면 다 VA라는, VA. 아답터도 보면, 충전기들 아답터에 보면 다 VA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충전을 시켜주는 휴대폰 자체는 소비하는 곳이 되고, 아답터는 공급하는 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VA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곱해집니다. 뭐가 곱해지냐면, 역률이라는 게 곱해져요. 코사인 시타라는 각이 곱해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힘력 비율. 힘을 써서 코사인 세타가 역률인데 역률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힘을 써서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소비해버리면 K는 그냥 오는데 VA를 소비해버리면 와트라는 일의 단위로 변형시켜서 에너지로 소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로와트라고 하는 거예요. 킬로와트. 그러면은 이거는 1초에 쓰는 1초 동안 1초 단위로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때, 몇 킬로 썼냐? 그럼 1시간, 한전에서 요금 받아가는 거는, 한전에서 요금을 받아가는 단위는 1시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P는 루트 3의 VI 곱하기 코사인 시타, 여기다가 1시간을 이렇게 하면 킬로와트 시, 이렇게 해서 전력 요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계량기 요금을 받아가는 건데, 이까지 이제, 쉽게는 설명된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그냥 콱 막혀버리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부분은 아셔야 돼. 그러면 코사인 시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식을 한번 보면은, 단상인 경우에는 P는 VI의 코사인 시타 킬로와트.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KV를 같이, 용량, 공급하는 측에서는 계산할 게 없어요. 소비하는 측에서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상인 경우에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시타 킬로와트. 자, 코사인 시타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그랬는데, 역률은, 그러면 코사인 시타는 역률. 코사인 시타하고 역률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코사인 시타라고 그러느냐? 만약에 이것을 코사인 시타라고 안 하면은 여기는 힘을 써서 소비를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코사인 시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건 삼각함수로 계산하잖아요. 삼각함수로 계산하는데 전력 삼각형은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저도 이 설명을 잘 못하니까 평면 4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수부라 그래요. 실수부. 이걸 제2허수부라 그럽니다. 허수부. 그러면 이거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 각이 실수부의 각을 우리가 코사인 시타라고 하죠. 코사인 시타. 허수부의 각을 사인 시타라 그럽니다. 사인 시타. 세타. 시타 하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고. 나는 근데 이 뭐 시타든 세타든 난 시타 해서 그 영어 발음엔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따오든 이 삼각형을 따오든 관계없는데 전 이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변압기 용량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100이다. 100kVA의 변압기가 있으면 자기가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쓰지를 못하고 자기가 100kVA 있으면 80kW밖에 100kVA를 공급해주면 부하 측에서는 80kW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니 100kVA 줬으니까 100 써야지 무슨 소리냐. 유효하게 쓰는 게 내가 유효하게 쓰는 게 20%는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재료를 다 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요리 재료 다 주면 그거 100% 다 씁니까? 껍질 벗겨버리고 이것 버리고 양파도 마찬가지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유효하게 쓰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 유효하게 쓰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면 80% 정도밖에 안 되면 각이 0.8이라는 각, 즉 80% 각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각이 뭡니까? 여기서 이 각이 코사인 시타 각이라. 코사인 시타 각. 세타가 아예 난 시타해. 저는 시타라고 그러겠습니다. 난 세타라는 발음을 잘 못해. 이 각이 코사인 시타 각이에요. 그러면 요게 코사인 시타가 되는 겁니다. 왜? VA를 줬는데 이걸 곱해버리면 킬로와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인다 해서 피상 전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PA. 이 A라는 게 보인다라는 피상이라는 뜻입니다. 피상. 여러분 찾아보면 피상전력. 그래서 PA로 구분을 하고 유효전력을 그냥 P로 그냥 써요. 이것을 우리가 꼭 따지면 유효전력으로 이제 구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효전력 결과식으로 유효전력 P는 PA 곱하기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걸 곱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 곱하기 0.8 하면 그러면 100 곱하기 0.8은 유효전력은 얼마냐? 80kW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0.6이라는 그 각이 나와요. 그럼 PR 이건 킬로바. 그래서 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무효라는 뜻이죠. 무효라는 뜻. 리액티브인가? 그럴 거예요. 액티브, 리액티브, 무효. 여긴 R은 리액티브라는 뜻입니다. 이것까지도 이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역률 하는 것은 힘을 써서 소비해버렸다. 힘을 써서 소비해버린 것을 여기다가 그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이 100을 줬을 때 80kg밖에 못 쓴다 해가지고 요 각이 코사인 세타라고 딱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과식을 아예 이제는 제가 이것까지 설명했는데 더 이상 설명하면 지금 초보자 교육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라고 공식을 이제 결과식을 딱 하면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킬로와트. 이 공식을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모타잖아요. 모타가 10마력짜리 모타가 있다. 380V의 10마력이다. 그러면 여기에 전격 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전격 전류를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I는 P에다가 루트 3의 V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은 전격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마력이니까 10마력 곱하기 0.75 746으로 안 하고 7호로 구합니다. 실무에 그냥 구할 때는 그 다음 루트 3에다가 380 곱하기 0.9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암페어 역률을 90%를 유지시키는 기준에서 계산하면은
여기에 전격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류를요 0.9로 할 때도 있고 0.95로 올려서 계산하기도 하고, 그거는 제조사마다 틀려요. 전격 전류는 명판에 이렇게 모타 명판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계산치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전력은 뭐고 전압은 뭐고 전류는 뭐다. 그래서 이 공식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 두셨다가 그냥도 쓰시고, 그 다음에 꼭 실무에 가면 기계 전기 관계없이 전기에만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기계의 모타 용량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류계로 딱 재봤는데 전격 전류가 여기에 계산을 잘 안 했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10A 전격 전류인데 여기에 후쿠메다로 딱 해서 전류를 체포하니까 18A가 나와버렸다. 난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다도 뜨뜻하고 뜨겁고, 그 다음 배아링이 나빠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10A인데 말이야 6A 막 낮아졌어. 공회전 비슷하게 공회전 돌아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공회전 하면 모터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서 정속도 꼭 돌까요? 공회전 하면 모터가,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잡고 이렇게 돌면 좀 중심이 좀 잡히잖아요. 근데 내가 빈몸으로 뱅뱅뱅뱅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딱 가잖아, 해딱. 꼭 모터도 마찬가지예요. 공회전 해버리면 열받아 타요. 어느 정도 자기가 부하가, 우리가 자동차 엑셀을 밟을 때 공회전을 왕 밟으면 어떤 소리 납니까? 왕 하잖아요. 근데 부하를 딱 한 60km 딱 안정적으로 하면 자동차가 조용히,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려야 조용히 나가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까지, 기술적인 강의까지 갔는데, 저 실무의 전문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필요한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저거 여기서다 콘덴서 용량 구하고, 그거는 실무에서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이론적입니다, 이론적. 왜냐하면 다 갖춰진 걸 가지고 우리가 하지,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엔진오일 갈고 갈고 하면 그 정비업체에 맡기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이미 다 장착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운전하는 기술만 아는 거예요. 운전하고 똑바로 보고 음주운전 하지 말고 이런 기술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장년층 은퇴자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전기기사를 땄어. 전기기사 딴 분들이 실무에 오면 이거 수전 설비를 어떻게 다루지, 시퀀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기사 부분도 간단히 말을 해드려야지. 자, 전기기사든 산업기사든 관계없습니다. 전기기사든 산업기사든 이것은 똑같다. 전기기사면 똑똑하고 산업기사는 안 똑똑한 게 아니고, 전기기사가 더 멍청할 수 있고 산업기사가 더 똑똑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근데 먼저 따기로, 어떤 사람은 산업기사 먼저 따고 그 다음 기사 따고, 저가 그런 케이스죠. 실무에 하면서 기사 따고 그 다음 다른 것도 따고 계속 계속 벌려 나간. 그러면 여기는 자격증 해서 그냥 이론 실기 공부할 때 난이도를 주니까, 난이도로 인해서 이 시험 난이도로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구분을 시켜버린 겁니다. 기사니까 더 똑똑해서 와서 실무 와서 잘 풀고 없어요. 그건 그때의 그 사람이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실력은 결정되는 거지 자격증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전기기사가 어떤 건지 몰라. 전기기사가 어떤 건지도 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기기사 공부를 하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여기서 이론이 나오고 실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론을 하면 회로, 법규, 전력, 그 다음에 응용, 그 다음 기계, 자기 순서 없이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평균 60점에 과락 40점을 맞아서 보는데, 이것을 답을 외워서
이제 따라고 하는 것은 했는데, 여기서 실무에서 우리가 실무에 업무할 때 쓸 수 있는 과목이 뭐 있냐. 요거 법규 뭐 1% 할게 1%. 전력 5% 줄게요. 5%. 응용도 한 5% 줄게요. 기계 실무에서 쓰는 시설관리 실무에서 아이고 왜 이리 짜냐고. 시설관리 실무에서 쓰는 거지. 실무에서 이론에서 배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5% 줄게요. 자기는 빵 프로. 회로 빵 프로. 회로 1% 줄게 1%. 뭐 전압 전류가 있으니까 이 정도. 뭐 이거 그러면 뭐 평균 따지면 평균 3% 정도 이제 실무에서 가져올 거야. 실무에서 실기, 수전설비, 그 다음에 전기 설계, 그 다음 공사 작업. 실기를 전기 공사 기사 나누지 않고 시퀀스, 그 다음에 뭐 자동제어, 그 다음에 요즘은 뭐 감리 부분도 막 가고 뭐 이런 설계 부분도 뭐 이 쓸데없는 것도 좀 가고 하더라고. 뭐 그 다음 단답형이라는 거 있는데 단답형은 빼고요. 예. 기사가 자기가 배워서 가져와서 실기에서 막 다루면 철탑도 다루고 막 그렇습니다. 철탑, 전주도 다루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시설관리 건물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죠. 수전설비 기초 부분, 수전설비의 기초 이론 정도만 갖고 오시면 돼요. 다 잊어버리고. 이거 공사작업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모르면 제가 이제 강의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작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공사작업은 한 30%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10% 정도. 내가 배운 거, 수전설비 배운 걸 가지고 기초만 갖고 오라 이거지. 나머지는 현장 와서 배우라는 거야. 다시 시험 볼 때 뭐 거기서 있던 게 있냐고. 없지. 현장에 와보면 그런 수전설비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기 설계는 따로 공부해야 돼. 따로 공부, 거기에서 막 내가 뭐 계산도 하고 싶고, 그때는 이제 기사의 실력을 발휘할 때, 요거는 실력을 발휘할 때 와가지고 내가 이제 기사로 거듭날 때는 이제 다 살려놓는 거. 이거 뭐 100%도 살려놓을 수 있고, 50%도 살려놓을 수 있고, 시퀀스도 한 20%는 갖고 와야 돼. 20%.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모르면 이제 현장에 관련된 회로들이 있단 말입니다. EOCR을 다뤄야 되고, Y델타를 다뤄야 되고, 뭐 자기가 배선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Y델타 회로다, 직입기동 회로다, 어떤 인버터 회로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때 소속한 곳에서 하면 되고, 결국은 전기 기사도 땄는데 실무에서 와서 하려니까 자격증 뿐이더라. 다 새로 배워야 돼. 새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 기사를 갖고 있으나 전기 기사를 갖고 안 있으나 실력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단 자격자하고 무자격자가 존재하는 거지. 무자격자도 운전 잘합니다.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자격자니까 법에 저촉되는 거잖아.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기사 공부를 하고 싶다. 아이고 이 나이에 하면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제가 이 설명 요만큼 해도 복잡하고 아까 앞에서 간단한 그거 하나 해도 복잡한 마당에 광범위한 걸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굳게 마음 먹고 차근차근 한번 그래도 기사 따고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면 그땐 도전으로 가는 겁니다. 도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